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 하겠습니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실송 듣고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김건희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뭐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전직 영부인으로서 구속 상태로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는 그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특검 수사 개시 59일 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소가 좀 빠른 편이라면서요? 뭐 빠른 편이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여러 혐의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혐의, 뭐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포함돼 가지고 세 가지 혐의 정도로 기소가 된 건데 아직 이게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물론 이 세 가지 혐의를 가지고 판단해 봤을 때는 뭐 빠른 기소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혐의들도 다 수사를 뭐 이제 밀도 있게 받게 되면은 추가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뭐 이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뭐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 일단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피의자 출신 피의자 전직 전 영부인 그리고 특검의 조사를 받은 영부인도 최초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랜드슬램을 넘어서 한 4관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나라 망신이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이따 저희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뭐 이 기소는 예정이 돼 있던 거라서 이번 주 내내 특검이 오늘 기소하겠다고 밝혔었잖아요. 뭐 그 사이에 특검이 실제 소환 조사를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나와서 조사도 뭐 그리 긴 시간 받지 않았고 대부분 뭐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일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든지 뭐 선택적으로 조금씩 대답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큰 차이 없이 조사에 임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정된 거여서 그리 놀랍진 않고요. 다만 김건희 씨의 반응이라는 게 오늘 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따 그 이야기를 그 얘기 꼭 하는 해야 게 돼요.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달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달을. 제 생각에는 선문답 같은데 뭐 그 구치소 가면 달이 더 달을 볼 시간이 그렇구나. 햇빛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헌재에서 이 달그림자. 달그림자. 구름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어둠이 깊을수록 달이 빛난다. 아니 이제 흐르는 강물의 달그림자? 달그림자 같다. 호수 위에 너네들이 호수 이제 위에 달그림자를 호수 위에 붙잡는 달그림자. 거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화답하듯이 뭐 또 달이야. 또 달빛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따 그거는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드네요. 다른 게 아니라 제 이제 친구 중에 그 군대를 갔는데 구치소에 경비대원으로 군대를 갔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밤에 그 철책 쪽에서 근무를 서고 있으면 달이 밝을 때면 재소자들이 그 창가에 주르륵 붙어가지고 달빛을 보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한스러운 거죠. 바깥에 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둑어둑한데 뭐 구치소가 밝은 데 있지 않으니까 주변이 다 어두운데 넉넉히 달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보면 짠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참 좀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망신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구속기간 만료, 20일의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이 재판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6개월이 다시 한번 이제 법원에 의해서 주어진 셈이고요. 그리고 다른 특검들, 예를 들어 내란 특검이라든가 지금 뭐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에서는 벌써 증언과 기간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6가지 혐의, 지금 3가지 중에 하나는요 아예 처음에 나오지도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16가지에서 끝날지 말지가 저는 이게 이미 많이 나와야죠. 그렇죠. 이미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일반 범죄자들과 비교해도 이렇게 많은 혐의로 한꺼번에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이것도 싶을 기록인가요? 정도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범죄 수익을 10억 3천만 원으로 특검이 추정을 했는데 너무 작아요. 일단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작고요. 저는 그 추징의 의미는 이미 뭐 민사소송도 들어가서 민사소송 가운데서도 지금 가처분이 인용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돈을 범죄로 인해서 얻은 것들, 예를 들어서 뇌물로 받았다거나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이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 돈은 국가가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일종의 가압류처럼 그렇게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그러면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박 안에 있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겁니다. 손발이 묶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벌로서 보면 10억이라는 돈이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야 김건희가 돈이 많은데 대신에 이게 공개적으로 있는 자금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뭐 이걸 그 감춰놨다거나 부동산 형태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목걸이로 바꿔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쓸 수 있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한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딱 많은 금액을 추징한다라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손발이 묶여서 앞으로 뭐 변호인을 선임한다거나 아니면 바깥에 누군가를 부축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좀 받게 될 겁니다. 오,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군요. 네. 예. 그 김건희 측이 이제 오늘 아까 말씀하신 이런 입장을 냈는데 네. 이제 일단 뭐 이제 하나하나 다퉈보겠다라는 입장 플러스 해서 어두운 밤, 가장 어두운 밤 달이 빛나듯 진실을 보며 견디겠다. 그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진실이 본인이 제일 잘할 텐데 진실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는 배경에는 뭐 본인이 원래 좀 비정상적인 인간이자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누렸던 어떤 화양연화라든지 그런 영광을 상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죠.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재판에 임할 것이고 어떤 혐의와 관련돼서든 성실하게 출석할 거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변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자기가 달빛이야?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뭐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달빛을 기다린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은 송구하고 괴롭지만 변명하지 않고 잘 견디다 보면 결국 달빛이 나를 비춰줄 것이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영광을 혹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 지금 이제 일단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에 뽑혔기 때문에 대부분 뭐 윤석열 면회 간다, 김건희 면회 간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전히 제도권 제1야당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 조사는 이렇게 좀 희마리 없이 매가리 없이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도 본인들의 입장을 좀 더 열의 있게 개진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고요. 뭐 그러다 보면은 아마 언론이 많이 오염되겠죠. 뭐 특검 측 또 김건희 측 해가지고 온갖 쌍따옴표 저널리즘이 또 가동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되게 좀 가식적인 대목이 나오는데 예.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예. 그렇게 감사하면 입 좀 열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고요.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는 좀 많이 다르게 자신은 수사에도 잘 협조하지만 그 안에 교도 행정에도 잘 협조하는 순한 한 마리의 양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특검 조사를 대하는 방식이나 앞으로 견디면서 어떤 또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상당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고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라는 거는 확정적인 사실이 보도가 아니라 지금 보도되는 건 다 가짜 뉴스다. 그건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모든 거를 베베 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입장이고 국민들이 이거 보고 나서 되게 괘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도 오늘 이제 특검에서 구속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샤넬백 같은 것을 받은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현물을 찾은 적은 없죠. 그런 것들은.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이나 뭐 건진을 통해서 건진에게 전달이 됐었고 그다음에 건진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또 맡겨서 그 행정관이 가서 2개로 바꾸기도 했었고 행정관뿐만이 아니라 측근으로 알려진 21g 쪽에 대표의 배우자까지 갔었다라든가 아니면 그
뭐 번호 같은 것들이 그 현재 업체 매장에서도 고스란히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김건희는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말뿐이잖아.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 하고 싶겠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물증이 안 나오더라도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사실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물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은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뇌물 사건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보다도 훨씬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달빛이라는 건 결국에는 생각해 보면 달은 밝아도 본인이 스스로 빛나지 않는 게 달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거기다가 비교하면 좀 짜증나긴 하지만 윤석열의 후광으로 사실은 빛났던 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딘가에 그런 태양 같은 역할을 해줄 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참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는 불행하게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와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질질질질 이 두 사람에게 끌려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서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감하게 절연을 하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윤석열, 김건희는 잊혀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뉴스에서도 별로 다룰 가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뭐 다른 아니겠지만 어쨌든 계속 우리는 좀 짜증이 나더라도 이 둘에 관한 뉴스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 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김건희 씨가 좀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게 본인이 무슨 특검 수사의 뭐 피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정치 탄압의 순교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로우키로 쓴 거는 알겠는데 몇 가지 아까 제가 소개했던 대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위선적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기억하셨다가 재판에서 아무튼 최고형에 대한 구형, 최고형에 대한 선고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거 지금 세 가지 혐의거든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뭐 명태균 게이트 관련, 건진 게이트 관련, 그리고 또 주가 조작 관련이잖아요. 아직 고속도로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이따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기 거북이도 나왔잖아요. 금거북이 갖다 바쳐가지고 그거 먹고 헤헤 실실거리면서 장관급 자리를 나눠줬던 이 천박한 정권이었는데 천박한 인물들이 지금 나라를 이지용으로 만들어놨는데 뭐 이런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 어떤 누가 동정을 하겠습니까? 예. 동정하시는 분들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천박한 누군가 한덕수. 한덕수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불구속으로 기소를 했다. 그리고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바로 기소를 했다. 요게 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더 이상 다툴 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이 국무회의를 열도록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국무회의 회의록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뭐 나중에 뒷주머니에서 나왔다고 했지만 나중에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 회의록도 있었고,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왔지만 김영현 전 장관과도 논의를 하는 모습까지 다 찍혔거든요. 그리고 송미령 현재도 농림수산부 장관이지만 장관에게 정주수가 부족하니까 빨리 오라고 전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한덕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거는 다 이견이 없는 겁니다. 엄청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 의미가 뭐냐? 이게 한덕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윤석열의 계엄을 말리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쪽에서 불러들인 것이냐? 아니면 이 대통령이 계엄을 하니까 우리가 빨리 도와드려야지라는 의미로 불러들인 것이냐?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치평가인 거거든요. 물론 사실에 포함되는 건 하지만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불러들인 것이냐에 관해서 주장이 특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다. 이게 단순하게 국무총리로서 이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말리지 않았다는 부작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한덕수는 아니다, 그건 아니었다, 나는 틀림없이 나 혼자서는 뭐 중과 부족이었고 했었고 최소한 이런 절차라도 있어야
뭔가 대통령을 말릴 틈이라도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퉈야 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이 기소를 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그냥 가능성입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관련돼서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특검의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가 적극적이었고 뭐 자기가 들었을 때 뭐 김영현과 윤석열이 어떤 대화를 나눴었고 뭐 이상민에게는 또 무슨 지시가 구체적으로 갔고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할 수도 있다. 자기가 유리하도록. 그래서 자기 거는 숨기고. 그렇죠. 죄수의 딜레마처럼 나 살기 위해서 남 얘기는 참 많이 한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조사 시간도 꽤 길었었고 그런 부분도 좀 들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밝혀진 상황을 보면 김용현하고 하나 둘 셋 넷 정족수 셌다는 그 CCTV도 나왔고 그다음에 계엄 해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혐의가 요번 기소할 때 영장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기소장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방조를 넘어서 사실은 계엄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저도 계엄에 가담한 행위라고 보고 적극적인 지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존에 이상민이라든지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 수계 방조 혐의인데 뭐 앞서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었던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만으로 일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하기에는 아직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았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좀 들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뭐 한덕수가 유인촌 장관에게 한예종을 비우라고 지시했던 행위에 대한 그런 대목에 대한 조사는 아직 뭐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도 그런 혐의도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한덕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특검의 수사에 완전히 다 협조를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각이 나올 수 없는 판결임에도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나온 것은 뭐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든지 내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뭐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은 특히 혐의에 대한 부분을 일부 또 시인했던 지점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덕수와 연결고리에 있는 지점의 여러 국무위원들이나 내란 관련자들에게 관련자들을 지목하거나 내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고 이 지시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형태로 따랐고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협조를 상당 부분 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특검 쪽에서도 오늘 밝혔지만 기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유죄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재판을 해서 실제 실형이 확정되면 법정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겠고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니까 한덕수 건과 관련돼서는 전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고 응당 구속이 되어야 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특검의 수사를 믿고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왜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상민 그리고 김용현과 결정적인 차이는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직접 했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실행했던 일이 있는 거죠. 소방청에 대표적으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부분이 나왔던 겁니다. 김영현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을 동원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국무총리는 직접 하는 일이 있나요? 근데 담당 부처가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답답해. 항상 이런 겁니다. 이게 다른 범죄에서도 그 흔히 말해서 현장에 나가서 몸쓰고 직접 뛰어드는 사람은 처벌이 되는데 그거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난 몰랐어 하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깡패 영화를 보면 대립국립 영화를 보면 실제 그냥 뒷짐지고 보고 있었을 때 나는 몰랐어야 하면 그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한덕수가 그런 위치에 지금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조받기 특검도 못 걸었던 건데 이거를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봐야 되냐. 이건 상황이 너무 다르지 않냐. 너무 다르죠. 예. 그게 좀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게 제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특검 쪽에서도 재헌 헌법 당시의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헌법에 이제 규정했는가, 혹은 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가를 보면은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한 지시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총리가 견제를 하게끔 재헌 헌법은 성립이 돼 있다고는 하나 실제 우리 헌법이나 어떤 현행 법률상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를 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지금
방조 혐의를 일단 적용한 것에 대해서 이 구속까지 나아가기에는 실제 좀 어렵겠다라는 예.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뭐 절대로 이 정재욱 판사를 비호하거나 커버하는 건 그럴 뿐이 절대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지만 굳이 기각이 나왔던 사유를 살펴보자고 한다면 또 그리고 오늘 불구속 기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법적 쟁점들과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법리적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뭐 혐의가 추가되거나 모르겠습니다만 또 나중에 공소장이 좀 더 뭐 변경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재판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뭐 여러 가지 어류, 조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장어, 비둘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렇고 자 거북이한테 가보겠습니다. 거북이 그 최은순 요양원 이쪽 압수수색을 했는데 와 금덩이를 발견했는데 이게 거북이 10돈이었다. 금거북이 10돈 별걸 10돈이죠. 별걸 다 받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도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난달에 김건희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 단행을 했었는데 초기 보도는 특검팀에서 김건희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추적 압수수색을 하다가 발견됐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것도 혹시 김건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제 이제 지상파 보도를 좀 참고를 해보면 김건희의 엄마가 운영하는 온 요양원이라는 곳에 사무실에서 금고가 한 2억 개 있는데 그 중에 김건희 동생이 있습니다. 김진우 씨인가요? 김진한 씨인가 아무튼 진하. 김진한 씨인가 아무튼 그럴걸요? 그 동생이 있어요. 동생 금고에서 발견된 10돈짜리 금 거북이와 감사하다라고 이배용 씨가 남긴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요게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 금 거북이만 발견됐으면 누가 준 거지? 하고 특검 쪽에서 수사를 더 해봤어야 될 텐데 감사 메모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내 이름이 각인되고 싶으면 내가 줬다라고 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 메모장에다 아주 친절하게 이배용 드림 뭐 이런 걸 써놨나 봐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바로 이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것이고 참고로 이 금덩이가 10돈이 여자 손바닥 한 요 사이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한 700만 원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따져봤을 때 이배용이라는 사람은 장관직 국가교육위원장을 겟했거든요. 예. 얻어냈잖아요. 근데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1억여 원을 주고 자신의 맞사위를 차관급짜리인 총리 비서실장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700만 원 주고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인 이배용 씨가 이봉관 씨한테 내가 김건희를 만나서 1억을 줬더니 총리 비서실장 자리가 나오네? 그럼 자네도 한번 줘봐라는 조언을 했다면 고작 700만 원 주고 장관직을 얻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더 있어. 그래서 아마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 12간지라고 하나? 아무튼 있잖아요. 동물 용도 다 있고 있다. 용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래서 찾아봅시다. 이거를 과연 8천만 원 돈짜리의 이 금괴를 다 갖다 바쳤을 거고 그거 말고도 아마 또 다른 귀금속을 줘서 한 1억여 원을 넘어가는 금액을 줬으니까 이배용 씨한테 장관직을 줬겠죠. 그렇죠. 어떻게 장관직을 700만 원짜리 그 대목은 우리가 한번 김건희가 지금까지 받아먹은 거에 비하면 매우 이렇게 소소하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매각 매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들이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이배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에 오히려 주목을 해봐야겠죠. 국가교육위원회에 오랫동안 이제 관련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사실 친일의 대표적인 행적을 보였던 김환란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스승처럼 이렇게 하는 언사들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요. 사람이고 박근혜 때 보면은 박근혜를 가리켜서 선동여왕 뭐 이런 얘기를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 자리를 주고받은 거를 넘어서서 친일 행적을 보였던 사람들,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주요 자리들을 다 차지했던 거의 일환으로 보면 오히려 더
다 상식에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를 하나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게 김건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챙기는 것들 중에서 잊어먹는 정도의 수준, 거의 600만 원, 700만 원 나가는 거 그거는 미처 챙길 겨를도 없었던 정도의 그냥 그 소소한 게 아니었을까. 흘린 거죠. 다 치웠어야 되는데 이래서 이게 덜컥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줬던 그 디올백은 진짜 명품백이 아니었구나 수준이 그냥 작은 파우치 정도 조그마한 수준이었구나. 파우치. 조그마한. 그런 예. 정도 인사 그렇게 가벼운 인사치레나 주고받았던 정도라서 잊혀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나마도 중요한 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쪽에서 나왔다는 게 중요한 아, 거죠. 그게 그게 핵심인 중요한 것 거죠. 같습니다. 예, 예. 맞아요. 이 시점에서 특검이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뭐 물론 이 김건희가 실제 뇌물을 받고 어떤 자리를 안겨줬던 공직자들이 이 사람들만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아니겠죠. 더 나올 건데 저는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굳이 따진다면 뭐 트럼프의 마가 그룹 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뭐 실제 공직 후보자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그 윤석열의 마가 그룹인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어쨌든 이봉관 회장이 튀어나오고 오. 이배용이 튀어나왔으니까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와 함께 어울려가지고 조찬기도회를 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가 반공개신교나 극우개신교라고 해가지고 실제 최혜병 특검 쪽에서 압색을 단행했던 과정들을 보면은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기타 등등 김장환 목사라든지 이런 목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의 경우에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과거에 뭐 역사 수정주의라든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인데 이배용과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공직자들 중에 우리가 잘 좀 뜬금없이 자리가 신설되거나 이 국가교육위원장도 신설된 자리예요. 원래 없던 자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것도 이제 혹시 위인설관이 아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극우 개신교라든지 반공 개신교 인사들 중에 또 이런 형태로 공직자가 된 사람은 없는지 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엉망이네. 제가 아까 김건희가 여전히 뭔가 태양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은 트럼프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직전에 그 갑작스럽게 뭐 교회하고 압수수색이 있어서 뭐 지금 숙청이라든가 혁명이 있어서 불안하다라는 글을 올리는 바람에 한때 우리를 긴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또 이제 강훈식 실장을 통해서 그쪽의 비서실장하고도 소통이 되면서 그게 오해라는 게 풀렸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마가그룹 사람들을 가리켜서 페이크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저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켰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일부 쓰고 자리를 일부 주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이용하는 입장이었고요.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오히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금 당대표까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오히려 대한민국의 상황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냥 밖에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곳곳에 차지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는 여전히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향해 미래를 꿈꾸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진짜 차관 장관 되기 무지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만 주면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아니, 어렵죠.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온 이재명 네. 정부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과거 그땐 윤석열 참수였어. 정부를 보면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그나 카우나 진짜 도그나 뇌물만 카우나. 갖다 주면은 장관이 될 수 있으니 네. 참 예. 오늘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하는 끝장 뉴스. 자,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채 돌연 일주일 휴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진숙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빵진숙 방통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감사원이 앞서서 지적했던 국가공무원법 65조, 국가공무원법 뭐 63조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위반으로 해서 지금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직권 면직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글쎄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라든지 행정 스타일을 보면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부하 공무원들한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찾아봐라 일단 법령을. 그 법령에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랬겠다. 그리고 만약에 예. 부하 공무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분명히 있어. 잘한다. 다시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정치 중립 위부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내렸기 때문에 이 발표를 맞아요. 직권면직 검토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섣불리 발표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가 뭐 기존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절차에 돌입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탄핵되고 나서 직무정지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직무정지 기간에 이제 모 극우 유튜버에 출연을 해서 이것도 공무원법 위반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거였다라고 그게 뭐 이런 어떤 직권면직의 사유가 지금 당장 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아마도 방통위원장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을 감사원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아닌가요? 그거 MBC 자회사 주식. 네, 아마 그것도 가능성이 그쵸, 있죠. 그쵸. 네, 그런 예. 것들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유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뭐 그 주식과 관련된 네. 거는 이해관계에 대한 따른 것이고 예. 요거는 아마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딱 적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 만약에 이 상황을 가지고 기소가 되면 이제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직권 면직이 아니라 그냥 직위 해제를 하고 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직권 면직은 그 일 자체를 막기가 어렵다라고 인사권자가 판단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 상당 기간을 줬죠. 근데 국무회에서 거의 거기서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난장을 쳤지 않습니까? 난장을 치기도 했었고 방송법이 개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전혀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었고 황당하게도 오히려 독임제 관청으로 바꿔달라. 내가 이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현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가 만드는 법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게 행정기관인데 국회가 만드는 법과 다른 방향의 의견을 계속해서 표현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유로 면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겠죠. 예. 이 얘기도 있는데요. 경찰이 최근에 이제 빵진숙에 대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해서 수사 중인데 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직위해제란 부분은 기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가공무법 위반이냐 아니면 그게 국가공무원법이 실제로 뭐 위반한 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형사 절차에서는 따져지는 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현재 국회에서 통과한 방송법과 그리고 이진숙이 이후에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국무회의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보여준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때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이런 사람 데리고 일 못하겠어라고 해도 법원에는 나중에 아마 틀림없이 소송할 겁니다. 이진숙은 틀림없이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기사를 다 종합을 해보면 밝혀져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이미 그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밝혀졌기 때문에 직권 면직을 검토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밝혀졌다라는 거는 과거형이거든요. 이제 밝혔다. 이것은 뭐 감사원이 확정을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2024년 그 7월인가 9월에 있었던 그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다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권 면직이기 때문에. 그때 했던 정확한 발언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제 이런 발언들이거든요. 네. 이런 발언이 실제 이거 자체만으로 심각하죠. 근데 이진숙이 아무튼 이제 바로 앞에 당면한 운명은 직권 해제든 면직이든 방송법이 통과돼서 그냥 이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일각에서 대구시장 얘기가 나와요. 전한길이 이제 또 다시 예언을 했는데
자기를 이제 뭐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진숙 얘기를 하거든요. 예언이 아니라 시장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공당이 처참한 수준의 바닥을 치고 있는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전환길이 대구시장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뭐 공천받고 싶은 생각이 없고 양보하겠습니다. 자기 거예요, 대구시장이. 네. 이 어쨌든 대구시장이라는 자리가 그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그 나름의 역사와 나름의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 시장 자리를 가지고 갑자기 정치권에 뛰어든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됐고 그 이진숙 시키면 이진숙 될 거야 내가 밀어줄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참 국민의힘이 얼마나 나락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려하는 거는 이러다가 이진숙이 약간 이제 급이 높아져서 정말 대구시장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근데 그게 실제 가능하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돼서 대한민국의 대구시정을 말아먹거나 혹은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뭐 이제 아무튼 퇴행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보다요. 지금 방통위가 1년 정도 넘게 멈춰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진숙 때문에 이 한 네. 사람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들에 대한 청취자들에 대한 이제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임기 초부터 아마 이 정도의 상황은 그 염두를 해두고 법률 검토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품위유지 위반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논란이 됐었고 감사원도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 실제 직권 면직을 했을 때 또 이진숙 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소송을 하거나 하지 않겠어요? 예. 그 소송을 했을 때 국가가 패소하거나 질 가능성은 없는지 또 다 면밀히 법률 검토를 해서 따지는 시간이 지금까지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발표를 안 했겠죠. 그리고 이진숙 씨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소송할 때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결론 내려진 거면 검토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마 또 소송을 걸 겁니다. 그래서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다가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거라고 저는 뭐 충분히 예측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빨리 새롭게 방통위가 제자리를 찾아서 올바른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방통위원장 월급 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세금 아닙니까? 아까워요.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아까워하시는 분위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고요. 뭐 저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 나왔으면 제가 방통위원장이면 그만둘 것 같아요. 오늘. 절대 안 그럴걸요? 근데 절대 안 그렇겠죠. 그 월급으로 빵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검토라고 기사만 냈을 뿐이고 아. 안 되면 아마 이제 면직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깜빵 보내야 된다. 뭐 대구시장 법카 잔액 부족, 대구 시민들요 국짐당 가만 놔둘 건가요? 뭐 댓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빵진수 이제 끝난 것 같고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 방송되고요. 저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